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유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처음으로 백성은 일반외과 특히 대장의 명의이신 백성은 봉생기념병원의 명예원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지금 현재 봉생기념병원의 의무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준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준경 선생님은 부산에도 널리 알려진 명의입니다만 특히 그 콩팥 질환, 신장 질환의 명의이십니다. 우선 김준경 선생님 자기소개 좀 해보실까요? 네. 저는 봉생병원 신장내과에서 이제 올해로 3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만나는 환자들은 신부전, 투석 환자, 신장이식 환자를 주로 만나고 있고 30년 동안 뭐 학회 활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신장 관련된 저서, 그다음에 논문 발표도 열심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미국서 연수를 해서 신장이식센터 콜로라도 의과대학의 이식센터에서 연수했고 또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을 일본 가서 짧게 연수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오실 때 그 당시에 우리 부산에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했던 신장 질환의 명의 중에 명의였죠. 이시래 선생님 제자였죠. 네, 네. 근데 고신대학에서부터 같이 그렇게 배우시고 우리 봉생병원에 이제 오셨을 때 그때 같이 오셨잖아요. 네. 그게 벌써 30년 됐어요? 이시래 원장님께서는 저보다 1년 먼저 이리 오셨고요. 먼저 오셨구나. 예, 그래서 봉생병원에서 제가 한 7년 모시고 같이 일을 했고 고신대에서 전부 다 한 10년 동안 배우고 사실 이 봉생병원이 신경외과로 원래 시작을 했고 네.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신경계통의 중심병원으로 전문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병원이었는데 그 당시 이시래 선생님 오시면서 이제 김준경 선생님 모시고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봉생이 이제 종합병원, 제대로 된 종합병원으로서의 도약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봉생병원의 신장은 우리 부산서는 이제 아주 굴지의 그런 병원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학회 활동도 지금 이제 연세도 이제 딱 해갑 정도 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학회 활동도 이제 많이 하시고 학회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그런 대학에 있는 교수가 아니면서 이렇게 학회에서 인정을 받고 명의로 인정받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서도 제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는데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시죠. 공저이긴 하지만 신장 관련된 책을 한 3권 정도 냈고요. 그다음에 논문은 제1저자, 공저자 해가지고 한 60여 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병원에 지금 신장이식 수술도 지금 1200회를 넘었습니다. 1200을 넘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9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95년. 그 이후에 95년도면 거의 이제 30년 가깝네요. 27년 동안 한 1200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처음에 우리 허길 선생이 고생을 했고 네. 또 박종현 선생도 수고를 했고 지금은 이제 백성현 선생님께서 같이도 수고를 하고 계시죠. 저희 그 후배들도 보니까 우리 비뇨기과의 김동우 진료부장님도 비뇨기과 쪽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주시고 있고 또 외과 후배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해서 신장이식 수술 자체도 기술적인 것도 기술적이지만 내과적인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좀 해주시기로 하고요.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제가 의료 원장으로서는 제가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질환은 그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장 질환이 갈수록 좀 늘어나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예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왜 이렇게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신장 질환을 딱히 먼저 예방을 할 방법이 없지만 이제 신장 질환의 원인 질환이 당뇨, 고혈압이 이제 주로이다 보니까 첫째 이제 당뇨, 고혈압은 아시다시피 식생활 개선, 식생활이 이제 서구적으로 바뀌게 되고 비만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당뇨, 고혈압 환자가 늘고 그들이 과거에는 신부전에 이르기 전에 다 사망을 했지만 요즘에는
당뇨 선생님, 고혈압 선생님들이 치료를 잘해서 결국은 당뇨 합병증인 신부전까지 올 때까지 생존 기간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신부전 환자가 늘게 되는 것이고요. 예방을 하자면 뭐 기초적인 것은 당뇨, 고혈압이 생기지 않도록 뭐 식생활, 그다음에 싱겁게 먹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노인이 되면 어떤 그 진통제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탈수의 조건이 굉장히 신장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 탈수가 신장에 해롭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음식이 안 땡겨서 하루 이틀 이제 식사를 잘 못하시면 금방 탈수가 돼서 신부전에 이르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기민하게 대처하는 게 신장 예방을 하는 뭐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뭐 커피나 국물이나 게 제외하고 물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 물을 그렇게 먹어주는 것도 신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여자의 경우는 특히 그 소변을 많이 내게 되면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뭐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탈수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물을 가급적 많이 드시도록 하는 게 신장병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물을 뭐 약도 먹고 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많이 마시는데 하나 딱 귀찮은 게 화장실에 자주 가는 건데요. 네. 그래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화장실에 자주 가더라도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이렇게 많이 마셔주는 것이 탈수보단 좋은 거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이 그러니까 그 물 섭취가 적으면 그 몸 자체가 이제 이렇게 마르게 된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탈수가 되니까 뭐 조금 좀 어려운 말로 순환 혈액량 자체가 줄게 되면 소변도 농축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여러 가지 뭐 신장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소변을 보면은 소변이 이제 그 노랗게 나오기도 하고 또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좀 희게 바뀌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색깔 정도가까지 적절할까요? 색깔을 가지고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그래요. 질문이신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농축된 소변은 좀 더 진하게 그렇죠. 컬러가 짙게 나올 것이고 많이 먹게 되면 이제 흰 소변이 나올 텐데 대강 하루에 1,500에서 2,000cc 정도의 소변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소변을 보면 그러니까 제 경험인데 소변 색깔이 이제 그렇게 뭐 완전히 뭐 물같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옅게 되는 것이 콩팥이 해로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제 결국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자연히 이제 그리고 이제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하니까 당뇨, 고혈압도 늘어나고 그 합병증으로 이제 온다 이죠. 네. 그런데 그 당뇨도 잘 조절하면 신부전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신부전을 초래하는 원인 질환의 반수가 지금은 당뇨이기 때문에요. 당뇨 환자들은 당뇨를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고혈압도 수반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니까 고혈압 관리, 고지혈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제 있습니다. 경험인데 제 어머니가 88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제 지금 기억에는 40대 후반 정도부터 당뇨가 왔거든요. 네. 그런데 당뇨 조절을 제 형수가 산부인과 의사가 돼가지고 형수님이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당뇨 조절 아주 잘 하시고 인슐린도 아침 저녁으로 나중에는 네. 하루 2번을 이제 맞아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인공 신장 신부전증에 빠진 것은 거의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이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그때 담당해 네.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같은 당뇨가 있어도 물론 잘 조절해야 되지만 그 신장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신장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 어머니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의사니까 잘 기억을 하는데 거의 당뇨약 말고는 어머니가 약 쓴 게 별로 없거든요. 뭐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리셨고 굉장히 건강하시고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평상시에 우리가 뭐 음식을 작게 먹는다거나 또 쓸데없이 약을 많이 섭취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콩팥에
신장의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신장이 좀 과로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아주 좋은 예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당뇨가 있든 고혈압이 있든 또는 신장병이 있든 간에 진통제, 항생제 이런 것들이 과용하게 되면 신장의 수명을 단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당뇨 치료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고 그다음에 고혈압이 있을 때도 그게 신장의 악화의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뇨 치료, 고혈압 치료 외에 진통제 같은 거를 과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키입니다.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그 CT라든지 이런 그 방사선 촬영을 할 때 조영제라고 하는 그 약품을 쓰는데 그 조영제도 신장이 약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양을 줄인다든지. 뭐 양을 줄인다든지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은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결국은 신장을 관리해주는 주치의가 있을 때에 늘상 상의해가지고 그런 꼭 필요한 때만 하도록 한다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붓는다고 이뇨제를 자주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뇨제는 과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탈수가 되게 되면 그게 또 신장의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 신장의 기능을 오랫동안 보존을 해서 평생 사는 동안 말기까지 가지 않도록 투석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령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첫째 이제 콩팥의 건강한 콩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습생부터 따지면 물을 좀 많이 마시라. 그리고 이제 음식을 좀 싱겁게 먹으시라. 그리고 쓸데없는 약들은 가급적 피하시라. 특히 그 중에서도 해열 진통제는 콩팥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면 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당뇨나 고혈압을 잘 그 관리를 하시라. 악화되지 않게 하시라.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친척이나 친구나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러한 지식은 서로 나눠줄 필요가 있다. 좀 잔소리라고 듣더라도 해줄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저희들이 젊을 때보다는 특히 하나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커피가 뭐 우리 어릴 때 다방이라고는 몇 군데 봤습니다만 요즘은 커피숍이 뭐 그냥 우주선처럼 생기고 있는데 네. 아마 세계에서 이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국민 중 하나가 됐거든요. 네. 이게 커피가 콩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뭐 근거 있는 커피가 신장에 해롭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제 혈압약을 조금 먹고 있긴 합니다만 커피를 마시 보면 소변을 아주 자주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커피가 이뇨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뇨 효과가 있죠. 근데 그것이 커피로 인한 이뇨 효과가 콩팥에 저는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뭐 이뇨했으면 그만큼 또 물을 보충하면 되는 걸 테니까요.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시더라도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하루에 레귤한 커피는 한 잔 정도 마시고, 저는 아예 뭐 그것도 안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디캐피네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 카페인을 제거한 디캐프 커피를 마시는 것을 저는 좀 권하고 싶어요. 예. 저도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일반 커피보다는 그런 이제 디캐프를 마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종 이제 소변 양이 많다, 소변을 자주 본다라고 뭐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염려해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그분의 일상생활을 체크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커피도 있지만 홍차, 티, 녹차 이런 것도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 생활을 잘 체크해 보시고 그건 뭐 병이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기호식품의 뭐 패턴만 조금 바꾸시면 그런 불편함은 좀 없을 수 제가 있죠. 미국에서도 생활을 해봤는데 이게 영국 사람들은 물론 티타임에 티를 조금씩 마시고 홍차를 마시고 하긴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특히 이 차 문화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늘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티를 많이 마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카페인 혹자가 있어서 저는 그것도 저녁에 이제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오고 하는 경우를 경험을 했는데 네. 그것도 이뇨를 일으킨다. 네. 그런데 그것이 콩팥에 직접 해는 없는 걸로 해는 그렇게 알려져 없는 있습니다. 이야기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에 10년 넘어지 싶습니다만 제 내자가 이유 없이 갑자기 열이 나고 네. 감기 기운 아닌 것 같고 좀 이상해서 제가 그때 선생님께 갔나요? 이 진료를 받았는데 하니까 그 파이엘로네프라이티스 예, 급성 신우신염. 급성 신우신염. 네. 파이엘로는 그 신장 중에 그 소변이 내려가는 그 신우라고 하는 부분을 신우가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예 염증이 세균 염증이 왔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근데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원인이 말이죠. 그 당시에 좀 스트레스가 많고 좀 과로한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들도 이제 가끔 그런 경우를 보는데 그 파이로네프라이티스가 생기는 특별한 그 균이 들어가서 물론 생기겠지만 제 내자인 경우 같이 그래 과로로 인해서 생길 예, 수 뭐 이제 있습니까? 그게 이제 과로일 수도 있는 것이 그 이제 구조학적으로 여자들의 그 비뇨기 계통에는 밑에서부터 하부 요로 계통에서 균이 방광까지 올라갔다가 아까 그 소변을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씻겨져 내려가는 그 린싱 효과가 있는데 몸이 피곤하다. 가령 뭐 이사를 했다. 딸을 시집을 보냈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몸이 피로하면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상재했던 균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신장까지 타고 올라가면 그게 이제 급성 신우신염이 되는 거고요. 급성 신우신염은 증상이 뭐 선명하게 열이 있고 오한이 있고 뭐 옆구리 통증이 있고 뭐 이렇고 방광염은 배뇨통이라든지 절방뇨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적당히 수액하고 항생제를 맞게 되면 이내 좋아지는데 이제 문제는 만성 신부전, 만성 신장 질환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단백뇨, 혈뇨 이런 류들을 단서로 이제 찾아보기 전에는 자각 증상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뭐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뭐 침묵의 장기 뭐 이렇게들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만성 질환의 어떤 자각 증상을 찾는 것은 증상으로서는 좀 어렵다.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미리미리 병원에 와서 좀 측정해서 뭐 진단해서 신장병을 미리 초기에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아까 말씀한 그 신우신염 경우에는 혹시 예방을 위해서 뭐 우리 시청자들에게 뭘 조심하시라 이런 걸 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 대로 주시죠. 뭐 물을 많이 드신다. 그래서 피로를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도록 해보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물 많이 마시고 과로를 피하고. 네. 그래서 소변 같은 거 참으면 안 좋잖아요. 그게 그 방광에서 거꾸로 이게 요가 신장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방광에 어떤 기능 장애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 뭐 역류로 인한 게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없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 나누고 이어서 이제 그 신장 이식에 대한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